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 질문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훈육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공식처럼 뭐 두 돌이 지나면 훈육을 그렇죠. 시작해야 한다, 네.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훈육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24개월에서 36개월부터 훈육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약간 공식적이긴 그쵸? 하네요, 두 돌. 네. 그럼 왜 그럴지 이번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도 24개월, 36개월이 되어야 아이가 부모의 지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36개월을 훈육 시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이해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가 그 정도는 돼야 하니까 한 24개월, 36개월부터 훈육을 해라 라는 게 사실은 그 근거일 것 같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훈육을 아이가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부모의 지시를 이해하고 그렇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아이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의견은 합당한 의견이죠. 예. 다만 24개월에서 36개월부터 훈육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은 부모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훈육이 불가능한 시기, 그 오해할 이후에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훈육해야 하는 시기와 같이 네.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쉽죠. 어. 그래서 예. 36개월 전까지는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엄하게만 대하는 부모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랬던 게 아닌가. 네네. 또는 예. 36개월 전까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예. 그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부모도 있죠. 뭔가 네. 아이들이 뭐 기가 죽을 수 있어 네, 라고 네. 하면서 네. 안 된다는 말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그쵸? 계세요. 예.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도 훈육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를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12개월 전까지 걷지 못하던 아이가 12개월이 되면 바로 걷는 게 아닌 것처럼 아, 훈육이 그쵸.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음. 훈육의 목적은 아이에게 옳고 그름, 한계와 기준을 알려주어서 아이가 참고 기다리는 법,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과정이 훈육인 거죠. 이런 훈육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사실 훈육 시작 시기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훈육이란 교육을 시작하는 특정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언제나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아이라도 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하도록 부모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예. 보시면 아이가 뾰족한 물건을 입에 가져가면 부모가 안 돼. 네네. 그래서 뺐죠. 지각적으로. 근데 예. 그걸 갖고 아이가 뭐 기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 싫어해도 부모는 단호하게 매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부모가 제지해서 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으면 안 된다는 점,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점,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점,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점을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죠. 두 돌 전이어도 우리가 네. 이미 충분히 교육을 하고 교육은 있는 언제나 거네요.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예. 즉, 이 모든 행위가 넓은 의미에서 훈육에 포함됩니다. 훈육의 목적에 맞기 때문이죠. 네네네. 다만 네. 아이 나이에 따라 훈육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12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부모가 직접 계획하고 해결해 줍니다. 이때는 긴 설명은 필요 없는 거죠. 아까 위험한 물건 있으면 뺏으면 되는 거고요. 안전벨트 메어주면 되는 거죠. 부모가 정한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되고요.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면 충분합니다. 위험한 물건 입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했고 안전벨트도 단호하게 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좀 더 컸으면 언어 이해력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는 언어로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훈육을 36개월 해야 된다. 그러면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언어 이해력이 늘어감에 따라 지시 내용도 간단한 것에서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 행동이 옳지 않은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요. 만약 아이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때는 아이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 아이라면 그 행동이 옳지 않았던 점을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왜 화가 났는지, 화난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이가 그런 나이가 됐다면요. 네. 만약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워한다. 그럼 네. 부모가 먼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즉, 부모가 명확한 한계와 기준을 세우되 교육의 전달 방식이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부모가 해결해주는 부모 주도 방식에서 아이 주도 방식으로 천천히 넘어간다는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즉, 부모가 개입하고 해결해주는 방식에서 아이의 의사를 묻고 상의하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지켜보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아이가 2~3살인데 네.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는 건 아닌지, 네. 아이에게 하나하나 의사를 물어보는 건 아닌지, 아. 반대로 아이가 청소년인데 네. 부모가 강압적인 태도만을 취하지 않는지, 부모가 너무 개입적이지 않은지 부모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진짜 간단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훈육은 언제부터다 네. 이렇게 시기, 공식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부모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는 시기가 있고 또 아이 주도로 또 이것을 또 생각해내야 하는 능동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 또 이 교육, 이 훈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네,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그래서 좀 기다릴 줄 알게 되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 그럼으로써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훈육의 목적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예,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겨울왕국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 뭐 이런 말이 맞습니다. 이 대사가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멘트거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훈육의 목적이 아닌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